6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천주학을 공부한 이들의 피신처였던 사찰 여주 주어사. 종교 화합의 상징이자 서로 박해 피해를 본 아픔이 서린 곳으로 불교와 천주교 모두의 의미가 크지만 천주교 발상의 요람으로만 부각되며 종교 간 대립의 공간으로 10년 넘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주어사지를 소개한 공식 안내 문구가 불교와 천주교 양쪽의 입장을 담은 내용으로 최근 바뀌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5살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두둑하게 채운 저금통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우정은 바다 건너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선승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사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오랜 선배로 정신적인 뿌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동국대가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81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시대 천주학을 공부한 이들의 피신처였던 사찰 여주 주어사. 종교 화합의 상징이자 서로 박해 피해를 본 아픔이 서린 곳으로 불교와 천주교 모두의 의미가 크지만 천주교 발상의 요람으로만 부각되며 종교 간 대립의 공간으로 10년 넘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주어사지를 소개한 공식 안내 문구가 불교와 천주교 양쪽의 입장을 담은 내용으로 최근 바뀌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조선시대 산중사찰 여주 주어사. 주어사 스님들은 조정의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피해온 이들이 강학을 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했고 서학자들의 은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주어사 스님들은 처형당하고 결국 절도 폐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어사지 안내판은 그동안 천주교 강학을 한 장소이자 한국 천주교 발상의 요람지라고만 소개해왔는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여주시와 1년여의 논의 끝에 최근 주어사지 안내판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주어사는 불교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발굴조사에서 사찰의 면모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더한 겁니다. 주어사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세미나도 열면서 축적해 놓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교의실장 금혜 스님이 송탁 스님과 또 이병도 원장님, 민순의 교수님도 함께 가서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어사지 안내판은 주어사가 한국 천주교 발상의 요람지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문구를 한국 천주교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 변경했습니다. 또 법당과 요사체의 자리, 고대 인도 문자인 범자가 찍힌 암막새를 발견한 2022년 발굴조사 결과도 담아 주어사가 사찰의 면모를 갖췄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수불자에 조계종 신도에 청년에 또 BTN에서도 초창기에 많은 불자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홍보해 주셨잖아요. 함께 공부하고 노력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주어사의 천주교 성지화 문제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계종 제2교 구본사 용주사 신도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을 설치했는데 지역 천주교계가 연등 철거를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BTN은 용주사 신도회와 현장을 취재하고 영상 제작물 방송으로 주어사 문제를 알려 불교적 관심사로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사 문제는 2021년 다시 불거졌고 BTN 기획보도와 특집 대담에 더해 종단, 학계 등 불교계 관심이 쏠렸습니다. BTN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각계에 관심을 많이 써주신 바탕하에 오늘의 이 시간을 맞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쁘다기보다 굉장히 의미 있고 기록에 꼭 남아야 할 일이구나. 전국비구니회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주어사지에서 종합 안내판 수정 설치 기념식을 열고 주어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갓난아이부터 5살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두둑하게 채운 저금통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우정은 바다 건너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예정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분당 순회동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나와 목어 저금통을 모금함에 넣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꼭꼭 눌러 채운 소중한 저금통입니다. 엄마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말 잘 들어서 받았어요. 순회동 어린이집이 올해 어린이날 시작한 모거저금통 모금 캠페인을 어제 회항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갓난아이부터 5살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총 110개의 저금통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기쁜 내색이 역력한 아이들은 아끼고 아껴 채운 저금통이 어디로 가게 될지 들으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갑니다.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가 있어요. 모아준 저금통 있잖아요. 그 돈으로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이게 줘요. 순회동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어린이날 모거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린이날의 주인공을 나에서 어려운 친구들에게로 돌려 나눔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가는 일석이조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미션지를 주고 부모님께서 이제 이때 100원씩 저금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은 유치원, 사찰 등과 함께 모거저금통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소득가정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연탄 나눔과 개안수술 등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끼니를 거르는 탄자니아 초등학생 영양죽 지원과 재난재해 지원 등 지구촌 곳곳으로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고저금통이 이제 작은 소외 기부 캠페인으로서 이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다 떠나서 그 정성 드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다 이게 계속 잘 쓰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주위와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모거저금통 캠페인은 따뜻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 시인, 독립운동가이자 선승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사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오랜 선배로 정신적인 뿌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동국대는 해마다 선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81주기를 맞은 달해제에는 만해 사상의 본질을 조명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 전신은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동국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사. 동국대는 2021년 만해 선사 77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를 정례화하며 학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하고 만해 정신을 기려왔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걸린 만해 선사의 시구절이 추모 분위기를 더하고 헌양과 헌화가 이어집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어제 만해 선사 81주기를 맞아 정각원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81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향후 대대손손 지속 가능하게 만해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사에 나선 김춘식 동국대 문과대학장은 님의 침묵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님의 표상에 대한 분석은 많지만 정작 침묵이 무엇을 표상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적다고 짚은 겁니다. 선승으로서의 만해 한용운이 결국 현명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침묵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강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각원장 재정스님은 추도 법어를 통해 만해 정신이야말로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오늘날 절실히 사회에 필요한 가치라며 학생, 교수, 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선사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다짐하길 당부했습니다. 외적인 구속 속에서도 내적인 자유를 잃지 않으셨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선사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각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전강호 교수가 지도하는 교양 과목 오케스트라 수강 학생들이 참여해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중 사라방드와 아리아 두 곡을 연주하며 추모의 마음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대학의 건화기념과 정체성을 되새기며 유구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동국대 만해 추모 달해제. 동국대는 8월 29일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행사를 비롯해 내년 출간 100주년을 앞두고 만해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지식의 본질을 연구하는 인식론은 인간과 세계, 진리를 탐구하고 꿰뚫는 불교와도 맞닿은 부분이 많은데요. 인식론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 푸네대학 고칼레 교수가 중앙승가대에서 강연을 열고 불교와 불교 철학 연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보기 위해 치열한 논쟁 끝에 탄생한 학문 인식론. 중앙승가대 대학원이 지난 20일 인도 인식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 프라딥 고칼레 교수 초청 특별 공개 강의를 열었습니다.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6일간 이어온 강연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 고칼레 교수는 인간이 대상을 올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따지는 기준이자 방법인 프라마나의 개념을 되짚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인도의 철학파마다 서로 다른 프라마나 체계를 바탕으로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걸 설명했습니다. Each school tries to establish that all the pramanas accepted by it are necessary. None of them can be dispensed with. It also tries to establish that the additional pramanas accepted by other schools are either not means to knowledge at all, or if they are reducible to the pramanas accepted by it. 이어 업을 바라보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개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자이나교는 모든 존재의 순수한 영혼에 불순물인 업이 붙고 이를 닦아내기 위한 수단이 신체적 고행입니다. 업을 실체화하면서 내면의 의도보다 행위에 무게를 둔 건데 불교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In Buddhism, the main focus is on mind. The roots of violence are in mind in the form of attachment, anger, and hatred. Buddhism emphasizes purification of mind by removing unwholesome roots. 중앙승가대 총장 워로 스님과 대학원장 오인 스님은 고칼레 교수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불교를 선도하는 승가대로 나아가길 기대했습니다. 이런 논력이 학교의 어떤 소유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학교의 석박사 스님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세계 학자를 모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학교 총장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중국 불교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불교에 너무 젖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인도의 원음을 고칼레 교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시간에 걸친 강의가 끝나고 학인 스님과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공개 강의는 회항했습니다. 승가대는 하반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강연과 더불어 세계 저명학자 초청 강연을 또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모임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불기 2569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고 양극화, 기후위기 등 다음 세대가 마주할 미래에서 불교적 해답과 역할,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강원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기 2569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3일간 열린 대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수불자들의 정체성 또 사명 이것이 한국 불교 중흥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비적절한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한국 불교에 좀 구체적이고 또 잘 정리된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불교계 각 교단에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큰 힘이 되고 양극화, 기후위기, AI와의 공존, 전쟁과 분쟁 등 다음 세대가 마주할 과제, 불교적 관점의 웰다잉, 생명윤리, 생태명상 등 10개의 주제로 한국 불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윤재훈 총장의 기조 강연, 한국 불교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정념 스님의 특별 법문, 대만 불교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 청년 전법의 방향성을 제시할 해오 스님의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결집에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한국 불교의 품격과 역량을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많은 청년들에게 교육으로서 불교를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자비로운 마음과 실천이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고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결집한 한국 교수 불자 대회는 이 시대 한국 불교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학문적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범어사와 국제종교연합이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하고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주지 정호 스님, 천주교 부산교구 김계춘 신부와 국제종교연합 정근 운영위원장 등은 지난 26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전몰장병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종교평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던진 희생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며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즉시 중단되고 이해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범어사와 국제종교연합은 종교 간 다름을 인정하고 우주 공동체는 하나임을 깨닫고 즉시 모든 전쟁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아 문을 연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송파구 노인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묘장 스님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해숙 송파구의회 의장,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이 참석해 높은 기대를 대변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음악실, 예술교실, 당구장, 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지역 어르신 복지의 거점으로 역할할 예정입니다. 제주 최대 거사림 사단법인 붓다클럽이 제7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봉행된 법회는 조건영 총회장 등 역대 총회장단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통예술과 사회봉사, 효행 부분 붓다 대상 시상을 진행한 법회에서 조건영 총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회에는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과 수석부 회장 법회 스님, 김광수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과거 미얀마 쉐우민 수행센터에서 출가 생활을 한 조재익 화가가 23번째 개인전 다시 무경계를 개최했습니다. 유화로 만발한 꽃에는 생멸하는 삶의 순간들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 2가 만개한 꽃그림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 색의 유화 물감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마치 찰나의 순간이 모여 만들어진 인생과 닮았습니다. 과거 미얀마에서 1년간 출가 생활을 한 조재익 화가의 23번째 개인전, 다시 무경계 꽃이 피다 전시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경계를 대주제로 형상에 갇히지 않는 무분별 세계를 표현해온 조재익 화가가 이번엔 피어난 꽃으로 생멸하며 흐르는 삶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이 살면서 한 번 이 순간 이렇게 만나는 이 순간들을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꽃을 피어내기 위해 사용한 다채로운 색 구성은 고통과 슬픔, 밝음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분별과 감정으로 인한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며 살아가는 순간과 순간들이 연결돼 살아가는 연기적 세계관을 녹아낸 겁니다. 불교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접하게 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는 자각이 왔어요. 23점을 그려낸 10개월의 여정은 분별을 내려놓은 무심의 작업이었습니다. 분별 없는 무심으로 그려냈기에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개한 꽃을 표현하며 해석의 자유로움을 뒀고 무상고 무아의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작품에선 평화로움까지 느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붓질이 쌓이고 색이 변하는 걸 지켜보고 모든 사람은
자기식으로 자기 인생을 그려내요. 찬란하게 피어난 꽃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이 6월 굽업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순례단원들은 광주 철룡사주지 무등스님과 강화 보문사, 전등사를 순례했습니다. 순례단원들은 예불과 선명상 등에 참여하며 전법 원력을 다시 세우고 스님과 법담을 나누며 순례를 회항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20일 서울 BTN 무상사와 진관사, 연화사로 굽업순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진호 스님 취임 1000일을 기념하며 진행된 특별 법회를 다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진호 스님 행보와 그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또 국내 사찰에서 전승된 진언을 수록한 한국불교의 상용 진언 단문편이 발간됐습니다. 단행본의 구성과 의의를 정리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1000일은 인고와 전환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취임 1000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22일 봉은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법회에는 산재 사망 유가족, 제주항공 유가족, 감정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평등한 세상, 자비와 공존을 함께 염원했으며 산재 이주 노동자에게는 치료비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취임 후 매일 108배 정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또는 해외 출장 중에도 거르지 않고 정진을 이어가며 행정의 중심에 수행을 두는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한국불교의 상용진언 단문편을 발간했습니다. 국내 사찰에서 전승된 215개 진언의 의미와 문헌적 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이번 단행본에는 한국 고유진언 13개가 포함돼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큽니다. 기존 대장경에는 조선시대 이후 한국불교 내부에서 창작된 고유진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고유진언을 신조어 진언형, 조합형 진언, 발췌형 진언, 교체 추가형 진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조선시대 스님들이 직접 진언을 창작했다는 기록을 발견했고 한국불교 의례의 독창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승석 명예교수는 진언은 음역 과정에서 많은 변형과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번 작업은 진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실질적인 성과로 국내 최초로 진언을 체계적으로 번역, 해설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